부자론. 부자 이야기하는 날로 부자는 도대체 기준은 뭘까? 너 부자야? 왜 100억이 넘는 사람들이 스스로 부자라고 하냐면 아, 그 비밀이 있습니까? 네. 아, 이광수 대표님 부자십니까? 그럼 뭐라고 하세요? 부자죠. 저. 아, 여기 부자. 부자는 아니다? 네, 부자라는 관념은 없어요. 돈으로 그런 걸 다 사는 거 이게 결코 좋은 사회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금융, 경제, 이 세상 재밌는 이야기 시동이키의 시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안진걸, 이광수 두 형님들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가칭으로 이름을 한번 정했습니다. 저희가 정한 이름은 경제 부조대!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나라 경제도 구하고 서민 경제도 구하고 모든 분들의 경제를 구하는 경제 가정 경제도 구하고 구조대. 청년 경제도 그렇습니다. 구하고 그래서 당분간 저희가 경제 구조대라는 이름으로 여러분과 함께 정기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출동이에요. 오늘 출동입니다. 출동. 아, 그런데 경제하면 여러분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이 뭐죠? 다 부자 되고 싶잖아요. 부자 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부자란 뭘까? 어떻게 해야 부자 되는 걸까? 우리가 부자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라는 이 모든 얘기를 다 모아서 이른바 부자론, 부자 이야기하는 날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그러면요. 부자는 도대체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나? 기준은 뭘까? 이게 바로 부자다. 그걸 일단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부자라는 기준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예금이 얼마 이상, 뭐 유동성 자산이 얼마고, 집이 한 채 있고 평균적으로 하는데 네. 제가 볼 때 이건 행복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 자기 기준이 적으면 돈이 좀 적더라도 부자처럼 느껴지고 행복이 그런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폴 세뮤얼슨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행복론이라고 그래서 아, 폴 아저씨. 예. 네. 그래서 뭐냐면 이 행복이라는 게 결국엔 자기의 그 욕심과 비례한다. 네. 그러니까 욕심이 많을수록 행복하지 않은 거죠. 마찬가지로 자기의 기준, 부의 기준이 적다면 예를 들면 뭐 조금 있어도 난 부자라고 생각하는 거고. 네. 근데 전 이 생각이 중요해 보여요. 아, 왜냐면 그래야 성취 가능한 목표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 첫 번째는 이거라고 봐요.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 네. 자기가 도달할 수 있는 목표를 자꾸 세워야죠. 아, 네. 그러려면 자기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자기 목표를 거기에 맞춰서 잘 해야 됩니다. 네. 사실 돈 벌 수 없는데 막 나 주식해서 100억 벌어야지? 이거 안 되잖아. 네. 그럼 아무리 벌어도 부자가 안 되니까. 그렇죠.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는 부자가 굉장히 개인마다 다르고 그걸 잘 세우는 게 네. 기준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는 마당으로서 편안하게 소장님은 부자 정의를 한번 부자 내려보자. 그러면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그동안 이제 재벌 대기업 예. 또는 뭐 알부자 또는 뭐 졸부 천민 자본주의 예. 뭐 옛날에 이명박 정부 때 강부자 땅부자 그 부정적 어감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네. 근데 사실은 우리 모두가 부자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예. 물론 굉장한 성직자 또는 깨달은 사람 또는 해탈한 사람들은 어차피 공수의 공수거인데 아예 뭐 그런 걸 포기하거나 아니면 전 재산 다 기부해버리거나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네. 대부분의 서민 중산층 웬만한 부자층도 노후가 불안하고 향후 세계 경제는 한국 경제 어찌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그게 현금이든 또는 현금보다 좀 더 안정된 자산이든 그게 부동산이든 뭐든 가지고 있고 싶어 하잖아요.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나중에 늙으면 비참하게 살고 싶진 않거든요. 최소한 우리 아이가 우리 어머님 아버님처럼 제가 자랐을 때처럼 가난하게 살고 싶진 않거든요. 네. 그렇다면 웬만한 최소한의 현금과 자산은 확보해야 된다. 이것은 전혀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바로 그런 사적 욕망이 건강한 노동과 건강한 어떤 기여를 통해서 쉽게 이루어져. 너무 어려워지면 안 돼요. 만약 옛날에 백만장자리 있잖아요. 부자의 개념이. 지금으로 치면 뭐 수십억이 넘겠지만 그냥 산술적으로 백만장자 하면 뭐 100만 달러 하면 한 10억인데 네. 지금은 10억이 부자라는 생각 안 들잖아요. 웬만한 집 서울 수도권에 있거나 대도시에 있으면 10억 안팎의 집들이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5억에서 사실은 지금은 최소 아마 서민 중산 사회에서는 부자라 그러면 최소 2, 30억 이상은 있어야 돼요. 3, 40억 이상은 있어야 될 거예요. 집에다가 현금 정도가. 근데 그 정도는 있어야 살 수 있는 거 아닌가? 좀 불안하지 않게. 그래서 저는 그 30억, 40억 또는 뭐 집, 그 투기적인 집 두 채까지는 욕심일 수도 있겠지만 서울이나 수도권에 한 채, 자기 고향이나 또는 어디 한적한 시골에 그 주말 농장이라든지 또는 가족들 좀 지친 도시를 떠나서 쉴 수 있는
고향이든 또는 지역의 한적한 지역의 집 한 채 정도, 1가구 2주택 정도 그런 선에서 투기 목적으로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막 2채, 3채 사는 거 말고 네. 이런 것 정도는 정부나 국가가 보장해주고 성취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리고 그런 부자들 많이 늘어날수록 좋다. 그게 말한 미국이 중산층 또는 중상층이 항아리, 두툼한 사회, 그럼 사회가 통합되고 훨씬 안정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국민들 모두 부자가 돼야 된다. 그리고 그 부자가 될 수 있게 땀 흘려 일하는 만큼 또는 그런 열심히 사회에, 직장에 또는 뭐 동네 경제에 기여하는 만큼 부자가 될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일단 주장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은 예를 들어서 자녀들에게 최소한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은,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된 집과 최소한의 금융자산이 있어야 부자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그러니까 말씀 이제 해주시는 부모가 거죠. 그런 거죠. 예. 아이에게 바로 집을 사주고 막 매덕을 주고 저는 이건 꼭 바람직한 건 아니잖아요. 네. 보면요. 아이가 학생이 어른이 돼서 자기가 노동의 소중함을 알고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면서 점점 이렇게 안정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돈 주고 땅 줘갖고 망하는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그건 바람직하지 않는데 분명한 건 우리나라 국민들 대다수가 내가 늙었을 때 비참하게 살고 싶지 않다. 질병과 가난으로. 아이에게 부모님 세대 또는 우리 세대가 겪었던 가난을 되물려주고 싶지는 않다. 그럼 그 정도의 부는 어느 정도가 될까 우리나라에서? 그럼 최소한 집 한 채, 네. 그 다음에 현금 자산 매덕 정도? 네. 근데 우리가 일하면 그걸 얻을 수 있나요? 근데 지금? 이게 문제잖아요. 네. 30년, 40년이라도 집 한 채가 없는 분이 많고 현금 자산이 거의 없었고 지금 가계부채가 현재 최근 통계에 2천만 명 가까운 국민이 그럼 가구 그게 가장이라 엄마나 아빠를 가장으로 치면 2천만 가구가 2천조의 빚을 지고 있어서 집집마다 9,400억의 부채가 있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이런 상태니까 부자는 꿈도 못 꾸는 거죠. 이게 저는 비극이라고 생각해요. 부자가 나쁜 게 아니라 부자가 될 수 있고 부자를 꿈도 꿀 수 없는. 근데 그 부자라는 게 엄청난 부자도 아니에요. 뭐 재벌 대기업 되자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노후 불안 없는. 그다음에 아이들 교육이라든지 최소한의 사회로 나가는 공정하고 쾌적한 출발선 정도는 보장해주는 그것이 담보가 안 되면 넌 비참하다. 이광수 대표님은 철학적이었어요. 획일적인 기준이야 뭐 정하기 나름이겠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은 자기가 부자라고 느끼는 자의식의 기준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기준이 그렇죠. 높으면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상대적으로 내가 부자가 아니라고 느낄 것이고 기준이 겸손하면 내가 부자라고 느낄 것인데 그래서 상대적이다 이런 말씀해 주셨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제가 힌트를 얻어서 간단하게 통계를 말씀드리면 네. 국민은행에서 KB에서 1년에 한 번씩 부자 리포트를 냅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어떻게 부자를 정의했나라고 봤는데 절대적으로 뭐 100억 있으면 부자인가? 뭐 50억 있으면 부자인가? 이게 획일적으로 끊기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10억 이상에서 50억 사이에 있는 사람한테 당신 부자입니까? 그랬더니 아닌데 이렇게 느끼는 비율이 많으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쵸. 왜 이게 뭐냐면 이 방법이 이광수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이에요. 획일적 기준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치. 자의식을 물어본 거예요. 너 부자야? 그래서 이렇게 물어본 맞아. 그러면 부자다. 오케이. 라고 말하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가. 사람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재산을. 그렇죠. 좋아요. 그래서 쭉 물어보니까 50억대 부자한테 당신 부자요? 그랬더니 많은 비율이 안 나와요. 그런데 100억이 넘어가는 자산가들한테 당신 부자요 하니까 드디어 80%가 나 부자 왔소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근데 이거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네네. 얘기하세요. 그래서. 그래서 몇 가지 성분만 더 붙이면 그래서 재밌어요. 스스로 부자라고 말하는 기준밖에는 사실은 없는데 아니, 내가 집 한 채 있어도 부자라고 하면 부자지 뭐 라고 했을 때 이런 자의식의 기준으로 해보면 100억 정도 되면 자타공인 부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다라는 게 하나 잡히는 거고요. 또 그냥 흔히 말하는 거 있잖아요. 아 그래도 상위 뭐 한 1%는 돼야 되지 않겠어? 상위 10%까지는 넉넉하고 그렇게 봤을 때는 통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KB 통계에 따르면 집 빼고 네. 집은 이따 치고 거주용 부동산은 이따 치고 금융자산, 현금자산으로 10억. 그러면 그게 0.8%가 나옵니다. 대충 1%죠. 그러니까 당연히 집은 있을 예, 거고. 집 거주용 부동산이 뭐 강남이면 30억이 넘죠. 예. 그러니까 강남 그런 건 논외로 하고 거주용 부동산을 빼고 여유 금융자산이 10억 정도 되는 사람으로만 추리면 1%가 나옵니다. 그러면 서초구 인구 정도, 지방으로 가면 세종시 인구 정도가 금융자산으로만 10억을 갖고 계세요. 42만 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당신 부자야라고 했을 때 맞아라고 말하는 사람은 100억 정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냥 우리가 객관적으로 야 대한민국 상위 1% 정도면 얼마야라고 하면 통장에 10억 들고 있다. 집 걱정 안 하고. 이런 사람은 1% 부자. 이분들이 집은 몇 채가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네, 부동산으로 많이 예전에 네. 돈을 빌렸으니까. 예,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 예. 되게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네, 이어가 왜냐면 보시죠. 네. 왜 100억이 넘는 사람들이 스스로 부자라고 하냐면 그 비밀이 있습니까? 네, 비밀이 있어요. 왜냐면 일단 자기 집을 예를 들어서 강남의 집이라고 할게요. 네. 그게 한 30억을 빼면 얼마가 남습니까? 70억이요. 70억이 남죠. 네네네. 70억을 근데 자녀 2명이라 그러면 평균 상속을 얼마나 해줬을 때를 20억이라고 쳐요. 아하. 그러면 2명이면 40억이 나가죠. 그렇죠. 그럼 얼마가 남습니까? 30억 남잖아. 근데 이 30억이 네. 은행에 넣어놓으면 네. 4% 기준으로 해서 네네. 정확하게 1억 2천이 나옵니다. 아. 그래서 노후가 됐을 때 월 1,000만 원 월 1,000만 원 소득을 관습적으로 하잖아요. 와. 이렇게 떨어지네. 네, 딱 떨어지죠. 직장 다닐 때 이분들이 1,0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을 시간이 그렇지, 높잖아요. 그렇지. 왜냐면 네네. 요건 내가 그렇지. 이제 아는 통계인데 예. 보통 우리가 소득분이 네. 1분위 10분이 나눌 때 이제 네. 10분이 고소득자로 하면 네. 대학생들 등록금 비싸잖아요. 네. 그 국가장학금도 소득 8분위까지만 주거든요. 네. 근데 9분위, 10분위는 이제 부자 계층은 안 주는데 그 9분위, 10분위들의 연봉이 실제로 네. 9천만 원, 1억 이상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 1,000 정도. 예, 월 1,000 이상이면 정말 국가에서도 그래도 상대적으로 부자니까 무상으로 주는 장학금을 못 줍니다. 이해합니다. 근데 다주택자들도 아니 얘는 다자녀들도 다자녀들은 당연히 돈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배제가 돼서 문제가 돼요. 저는 다자녀에게는 그 기준을 적용하지 말아 하는데 윤석열 정권이 말 안 듣고 있는 거죠. 근데 정말 그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한 월 1,000만 원, 연봉 1억 좀 넘는 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집은 있고 월 1,000만 원씩만 꾸준히 들어오면 사실 걱정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공교롭게 딱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네. 네. 그럼 이제 이쯤에서 재미삼아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그냥 기준은 각자 기준인데 그냥 물어볼 때 다른 사람이 물어봤어요. 기사들이. 이광수 대표님 부자십니까? 예스 오르만 대답해 주십시오. 그럼 뭐라고 하세요? 지금? 네, 지금. 부자죠. 저. 여기 부자. 안진걸 저는 소장님. 전형적인 부자십니까? 서민중산층이라고 하죠. 저는 전형적인 서민 중산층이 잘 안 근데 이제 맞는데. 왜 그러냐면 이런 정체성이 혼선이 있는 거예요. 참여연대 처음에 98년, 99년 간사 때 월급 25만 원, 네. 뭐 50만 원, 최저임금 못 받은 적도 있었잖아요. 정말 그다음에 최저임금선으로 살다가 그때는 완전 서민이었죠. 빈민 내지 서민이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편하게 말하면 비로소 2018년 4월에 참여연대 3차 임기 끝나고 민생경연구소를 만들면서 아무래도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강의도 하고 방송도 출연도 하고 뭐 때로는 뭐 자문회의 같은 거 나가고 그러면 자문회의비도 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이 좀 늘어난 거예요. 뭐 TBS에서 MC도 한번 한 적도 있었고 한 1년 반간 TV 민생연구소 MC로 좀 주시더라고. 그때는 중산층이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중산층. 예. 서민에서 출발해서 난 중산층까지 왔지만 중산층까지는 부자는 됐어요. 아니다. 네, 부자라는 관념은 없어요. 여기 잠깐만요. 그러면 여쭤볼게요. 예스 오른로 딱 저는 부자입니다라고 하셨는데 스스로 생각한 기준이 뭐였어요? 나 이렇게 생각해서 부자라고 방금 말했어라고 하는. 저는 그 미래현금이 크다고 보고 있어요. 나는 내가- 앞으로 돈이 더 들어올 거다. 이제 가진 자산이 아니고 앞으로 창창하다. 짱짱하다. 그러면 이걸 현가 할인하면 난 부자다. 아하. 저는 항상 그걸 보니까. 그래서 제 캐시플로우가 있고 그걸 현가 할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 엄청 부자다. 엄청 부자다. 그러면 거꾸로 저는 이제 소장님은 뭐냐면- 왜 중산층에서 꺾인 저는 거예요? 어차피 왜 못 이제 넘어갔습니까? 돈 조금 벌면 네. 이제 사회에 막 기부를 하기로 제가 참여연대에서라든지 희망제작소에서 많은 선배님들이나 네. 그 당대 시기에 책임감 있게 살아왔던 어떤 지식인들 또는 투사들이 네. 또는 경주 최부자택 부자 나중에 하겠지만 휴머니스트 부자들이 기부를 하는 걸 내가 많이 봤거든요. 어렸을 네. 때. 비록 그때는 25만 원, 50만 원, 뭐 100만 원 벌 때는 네. 월급 받을 때는 기부를 못 했지만 뭐 이제 시민단체 뭐 민주노동당 뭐 10,000원, 네. 민원연 10,000원 이렇게만 겨우 내고 있었는데 근데 프리랜서가 되니까 맘먹으면 돈은 더 벌 수는 있겠더라고요. 네. 발품도 팔고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네, 네. 강의비도 50만 원이나 100만 원 이상 아니면 안 갑니다.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 주는 대로 가고 막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돈이 들어오면 애기 엄마가 또는 집에서 알기 전에 그냥 확 딱 기부를 해버리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부자가 되긴 어려울 거다. 그러나 마음은 부자라고 생각하고 이제 또 마음은 부자라는 개념이
말씀이 우리 매우 중요하잖아요. 아, 이 말씀이 정신적인 그렇죠. 풍요와 마음은 그렇죠. 부자. 맞습니다. 근데 예. 어쨌든 부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은 부족한다 해도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 사회가 된다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부자가 꼭 타고난 건 아니잖아요. 나의 보험 가입 상태를 믿을 수 있는 정직한 보험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가입자분들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미 가입된 보험이 적합한지 꼼꼼하게 체크해서 꼭 필요한 계약이면 잘 유지하시라고 말씀드리고, 불필요한 보험이거나 부족한 부분은 고객의 현재 상황에 맞춰서 합리적으로 보장 분석을 해드립니다. 가입 보장은 크고 폭넓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최적의 보험 상품을 추천해드립니다. 상담을 통해서 합리적인 제안을 드리니까요, 결정은 소비자분들께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무엇보다도 양심적이고 실력 있는 보험 전문가들이 이미 가입된 보험 전체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고객 상황에 맞춰서 맞춤형 리모델링을 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에 오셔서 무료로 상담 받으시고 합리적인 보험 설계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연락처는 홈페이지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 또는 카카오톡에서 마이보험체크 친구 추가하시거나 여기 대표 전화 1800-7917 이쪽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 마이보험체크 추천! 근데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 있는 포인트가 안 소장님한테 나온 건데, 꼭 부자의 기준은 아니지만 중산층의 기준이 뭐냐라고 이제 사회별로 물어봐서 이거 기사 많이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더니 미국에다가 물어봤다는 거예요. 중산층이 뭡니까? 라고 하니까 자신의 주장에 떳떳하고 부당함과 불법에 저항하고 그리고 집에 테이블 위에 정기적으로 보는 시사 비평지가 놓여 있고 이게 중산층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 한번 됐었죠. 유행했죠. 나라마다. 영국에다가 물어본 거예요. 당신 부자입니까? 중산층입니까? 기준이 뭡니까? 그랬더니 페어플레이를 할 것. 매사. 그리고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질 것.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것. 그리고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항할 것. 불의, 불평, 불법에 굴하지 말 것. 그런 기술이 있을 것. 이게 이제 영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자 또는 중산층. 프랑스 사람들은 외국어 하나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다룰 수 있는 악기가 있을 것. 그다음에 스포츠 하나를 꾸준히 할 수 있는 거. 저희들 풋살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게 있어요. 공분에 의원이 참여할 것. 자, 그런데 우리한테 물어봤을 때, 한국에 물어봤을 땐 이렇게 답을 했었습니다. 예전 통계이긴 합니다만, 부채 없는 아파트 30평짜리 이상 소유. 그 다음에 월 급여 500만 원 이상. 500. 그리고 자동차는 2000cc 이상. 그 다음에 예금 잔고 1억 원 이상 보유. 해외여행 1년에 한 번 이상 갈 것. 요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산층이다. 이렇게 조사가 된 적이 있었어요. 자, 이 조사 방법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논외로 하고, 우리는 이렇게 물질적인 얘기들이 중산층의 기준으로 사실은 많이 통용되고 있는데, 방금 안 소장님은 나는 부자가 아니야, 앞으로도 부자 안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나는 계속 기부할 거기 때문에, 근데 이런 기준, 나 공익에 헌신할 거기 때문에 라고 말했다면 이거는 서구의 기준으로 보면은 부자인 거예요. 그렇죠. 마음도 부자이고 열심히 공익에 나서고 불의에 맞설 수 있고 의연하게 불편부당에 대응하고 이러면 부자신 건강을 겁니다. 유지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아까 말했던 타고난 능력은 부족해도 땀 흘려 일한다면 우리나라도 그런 서민이나 중산층들도 1년에 1억 연봉에 도달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1억 연봉 그럼 굉장히 우리는 재벌 대기업 단위 회사 뭐 특별한 진짜 상위층이라는 느낌 들잖아요. 충분히 저도 부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경제적 불호도. 그러나 기부하고 시민사회운동에 쓴다 하더라도, 그래서 조금 경제에서 쪼들린다더라도 마음은 부자이고 또 미국에서 말하는 두터운 중산층, 그래서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그런 느낌은 확실히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게 되게 예, 흥미로운데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어제 책에서 읽었는데 비슷한 건데 구걸하시는 분이 거리에 있었는데 사람이 지나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여기는 한 명은 외국 사람이고 한국 사람한테 저 사람이 돈을 줄 것 같아요? 안 줄 것 같아요? 그걸 결정하는 기준이 뭘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외국인은 저 사람이 친절할까 안 할까를 기준으로 삼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돈이 있을까 없을까 라고 잡은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근데 사실 본질은 뭡니까? 돈이 있어도 친절하지 않으면 그렇죠. 기부 안 하지, 거기 안 내잖아요. 그래서 저 중요한 거는 사실은 그거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이게 물론 뭐 조사가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저런 사회는요, 저래야 돈을 벌 수 있을 겁니다.
전 이건 확신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 이게 돈이 싫을 게 아니고 돈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역시 공분하고 사회에 참여하고 함께하고. 연대해야 쉽게 말해서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회적 방식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니까. 안 되니까. 각자 도생이 사회로. 그러니까 그 이야기 들으니까 예전에 미국의 부자들이 부자들 세금 더 내고 운동본부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렇죠. 조지 부시가 자꾸 부자 감싼다니까 아니 왜 자꾸 우리 세금을 깎아주려고 하냐. 우리가 세금 더 낼게 오히려. 그랬죠. 왜? 야 우리가 세금 더 내야지. 그걸로 서민들 중산층이나 노동자들 도와줄 거고 사회복지도 할 거고 그래야 그 사람들 또 건강해져서 열심히 노동도 해서 기업 발전에 기여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월급이 늘어나야 맞습니다. 우리가 만든 물건을 맞습니다. 사줄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내가 더 많은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 나는 세금을 더 낼 테니 맞습니다. 제발 조지 부시야 조지고 맞습니다. 부시는지 좀 그만해라. 조지고 부시지 말고 네, 조지고 부시지 말고 미국 사회를 공동체를 제발 부자들 세금 오히려 세금 더 걷어가라. 예. 한국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도 사회적 그 방향이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샌프란시스코 가보면 지금 막 15년 분들 홈리스도 엄청 많이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가보면 요즘 심각하다면서요. 예, 뭐냐면 공무원 중에서 새로운 공무원이 생겼는데 어떤 거 생겼냐면 똥 치우는 공무원이 생겼어요. 아이고. 왜냐면 집이 없으니까 길에다가 하니까 공무원들이 똥 치우고 다녀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사회적 빈부격차가 커지잖아요. 근데 앞으로 그런 운동이 커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부자들도 두려운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뭐 헌신이라든가 아니면 변화를 통해서 자기 돈도 기부하고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저는 그 이면에는 이게 다 이기다. 그렇게 해야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철학이 없고 내공이 없어서 저런 결과 나왔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예. 그냥 국민소득 3만 달러 여전히 평균이잖아요. 3만 달러를 도달하기 5천만 국민을 넘고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도달한 7번째 나라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건 평균이에요. 네. 우린 빈부격차가 극심하고 또 어렸을 때부터 온갖 빈곤과 차별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실제로 가난한 사람이 실제 많아요. 한 신빈곤층이 대한민국 한 1,000만 명 안팎으로 추정되거든요. 네. 월급이 200만 원 안팎인 분들이 1,000만 명 가까이 돼요. 실제로. 네. 그 통계에 잡혀요. 그것은요. 근로소득자 중에 근로소득 내고 싶은데 못 내는 분 많아요. 최저임금선 받으니까 네. 면세점에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얼마 세금 내고 싶고 기부하고 싶어도 못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동안 아주 20세기 또는 20세기 초반까지 그 심란했던 우리 민중들의 삶이 중산층의 개념이 조금 경제적으로 안정되는 개념으로. 그래서 부모님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야, 너가 임마 어렸을 때부터 막 기부하고 뭐 남 도우려고 하는 마음은 좋은데 우리 아들 딸아. 근데 그것도 돈을 벌어야 할 수 있는 거야. 그런 얘기 저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부자가 돼서 도와줘라. 권력을 잡아서 좋은 일 해라.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랬죠. 부와 예. 권력을 그쵸, 먼저 그쵸. 누리고 좋은 일 해라. 그쵸. 물론 부와 권력을 누리면서 좋은 일 하지 않고 과정에서 나쁘고 누린 다음에 더 나쁜 일 하는 사람이 많았겠지만 물론 그중에는 그런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부모님 말씀대로 부나 권력이나 명예를 착실하게 쌓은 다음에 좋은 일 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너무 조선시대 말부터 물론 그 전부터 그랬겠죠. 밀란이 일어나고 민중봉기가 일어나고 너 못 살겠다 홍경래 그 노래도 있잖아요. 조선을 빛낸 백인의 위인이가 못 살겠다 홍경래 녹두장군 전봉준 이한용은 매국 안중근은 애국 역사는 이제 심지어 그런 노래도 들어가 있잖아요. 망이 망소이. 얼마나 이런 것들가 너무 불쌍하게 생겼잖아요. 망이 망소이의 난. 그러니까 그게 저는 20세기 때 우리 부모님이나 최소한 지금 30대, 40대, 20대 때까지 체현이 돼가지고 일단 중산층 되고 부자 되고 싶은데 그러려면 먼저 돈을 벌어야 된다는 생각이 우리는 지배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적 공분과 불평등과 양극화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철학이 없고 휴머니즘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진짜 친절하고 착하잖아요. 저는 전 세계에서 굉장히 교육 수준도 높고 민도도 높고 휴머니티도 아주 강한 나라라고 생각하거든요. 인정 많은 나라고. 외국인들도 그렇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다만 저런 결과가 나온 건 일단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웠다. 그래서 일단 그래도 연봉이 1억 정도는 받고 생각해보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이런 통계처럼 굉장히 네. 어렵고 이런 분석처럼 이제 집중적으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이렇게 무거운 얘기 할 수 있지만
또 웃기는 얘기를 제가 몇 개 가져와 봤어요. 네네. 이게 그냥 인터넷에서 가볍게 돌아다니는 기준들. 내가 생각하는 부자 오. 뭔지 아세요? 뭔. 메뉴판 안 보고 소고기 시킬 수 있을 때. 오마카세. 뭐든지 아, 식당 그러니까 가서 그런 거 있잖아. 이거 얼마인지 등심 안 얼마 보고. 안 먹어. 꽃등심 아, 3인분. 그러면 이렇게, 부자. 이렇게. 그러면 부자. 뭐 오마카세나 꽃등심이나 주방장 특선이나 네네. 이거 나도 해보고 싶다. 네, 그러면 부자다. 또 한 번도 하나는 못 해본 것 같아. 놀이공원 가잖아요. 네. 그럼 인기 있는 놀이기구 타려고 막 40분씩 줄 서야 되잖아요. 네. 근데 비싼 거 끊으면 앞으로 가서 요즘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그래. 매직 아, 패스. 마이크 샌들이 이거 네. 문제 있다고 그거 주장한 안 좋아, 건데 안 좋아. 매직 패스 매직 편안하게 패스 있어요. 끊고 줄 안 쓸 때. 그럴 때나 에버랜드 그거 부자. 있어. 이런 거. 시동이 형. 좀 몇 개 더 얘기해 볼게요. 시동 대표님 지금 40분 안 서요. 1시간에 2시간 서요. 2시간 서야 놀이공원이 부족해서. 그래서 제 꿈이 민중 놀이공원 만드는 거예요. 아니 일단 좀 들어보죠. 그리고 들어보죠. 얘기 또 들어봐. 하나는 재밌어. 좋아하는 뮤지컬이나 가수 공연에 거침없이 맨 앞자리 딱 찍을 때. S석. 뒤로 가면 예를 들어 5만 원 S석, 이런데 S석. 맨 앞에는 앞서는 20만 원, 30만 원 20만 원, 하거든요. 30만 원. 그거 그냥 봐서. B석 말고. S석. S로 딱 갈 때. S. 또 하나는 내가 일 안 할 때. 그러니까 일에 대한 압박, 노동에 대한 압박이 없는 거죠. 회사도 편하게 다니고 취미로 다니고 사업도 안 해도 괜찮은 거야. 근데 이제 이런 기준에 따르면 의사는 부자가 아닌 거지. 이분들은 왜 자기가 병원을 벗어날 수가 그렇지, 없잖아요. 그렇지. 근데 노동에서 해방될 때, 뭐 이런 인터넷에서 떠돈 우리 보통 사람들의 기준들은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재밌는 기준. 재밌네요. 이게 뭐냐면 네. 실질적인 거죠. 네. 실질적으로 근데 이런 것들을 가장 고민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지. 네. 메뉴도 막 열심히 보고. 그러니까 그런 말 하거든. 아이, 내가 돈만 있으면 이씨. 그렇지. 이씨 하면서 돈만 그 있으면. 실제로 놀이공원 가면 서민 중산층도 이렇게 해요. 다 해보셨겠지만 네. 엄마하고 애기가 좋아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 바이킹이라든지 청룡열차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줄이 엄청 길어서 심지어 1시간, 2시간도 쓰거든요. 휴일 같은 데는. 그럼 아빠는 먼저 가요. 막 지하철역에서 뛰어가서 그 줄에 서 있어요. 혼자 서 있어. 그리고 표를 딱 얻어. 이제 샀잖아요. 1시간 기다렸다. 그걸 엄마하고 애기한테 줘. 그 다음에 후룸라이드 있어요. 막. 거기 서 있어. 그 아빠는 또 뛰어가. 다 있어. 나 바이킹 싫어해. 엄마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고등어가 싫다고 하셨어. 그러면서 나는 바이킹 싫어. 둘이 다. 그래서 또 후룸라이드 가. 또 줄 서. 그럴 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씨 하면서 내가 돈만 있으면 저 뭐지 그걸 매직 그 패스 같은 거. 그다음에 뭐 아무튼 그런 다른 거요. 코스도 있었어요. 네. 그거 얼리 코스 해버릴 텐데 하는 생각을 하죠. 근데 이게 사회적인 그런 그 방법인데 네. 도쿄의 디즈니랜드 가보셨어요? 안 가봤어요. 저. 거기서도 똑같이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 시스템을 운영하냐면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입장객한테 동전을 10개 정도 줘요. 예. 그 다음에 정시마다 한 곳에 모여서 베팅을 해. 네. 동전 한 개 넣고 네. 돌려. 네. 당첨되면 그걸 줘요. 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 럭키로 사는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한데 훨씬 네. 공정하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계속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희망이 가능성. 생겨. 희망이 생겨. 아예 돈이 없으면 가능성. 돈이 없으면 근데 이런 사회가 좋은 이 가능성이 큰 사회가 네. 역동적이 되고 그래야 부자들도 많이 생겨요. 맞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계속 기다릴 수 있잖아. 그럼 다음에 와서 또 해야지. 네. 이러면서. 네. 그렇죠? 네. 근데 아예 그냥 돈으로 하는 사회면 가능성이 없어 가능성이 보여. 없구나.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전 아파트도 그렇게 한다고 봐요. 그래서 추첨으로 다. 추첨으로 다 해버리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그래야 희망이. 예, 그게 이제 확대되면 요즘에 추첨제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고사하지 않는 한, 네. 예를 들면 구의원을 구민 중에 추첨을 하는 거예요. 어딘가 하고 있잖아요. 유럽에서. 그러니까 그런 예, 예. 작은 나라들이 네네네. 시도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국회의원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공동체 의무로 마치 배심원, 예. 미국 영미권의 배심원 제도가 네. 공동체의 책무와 참여의 권력의 주체로서 사법 권력까지 민중한테 주는 거거든요. 네. 판결하세요잖아요. 지금 우리는 국민참여재판이 유무죄 판결하지만 기소가 안 돼요. 판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미국, 영국 배심원 제도는 진짜 민중들이 그렇죠. 피어라 그래가지고 동료가 와서 시민 동료의 죄를 판단하는 거야. 물론 이제 배심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확산될 수 있는 건데 마이클 샌들 책에서 공정이란 그쵸, 무엇인가라든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책에 그렇죠. 보면 맞습니다. 돈으로 그런 걸 다 사는 거 그게 결코 좋은 사회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학도 추첨으로 하자고 하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더 나아가면 네. 그런 게 그런 논의가 가능해지고 그런 상상력을 해야 돼요. 네. 사실 한국 사람들은 대학까지 무상교육이라는 걸 이야기하면 아직도 대학을 왜 무상교육해 막 반대하는 사람 그렇게 많아요. 근데 독일에서는 옛날에 독일 한국 유학생들이 독일 가가지고
등록금 나 몇백만 원 내 싸놨게. 그러면 독일 학생들이 야 니네 나라는 대학을 왜 돈 내고 다니니? 우리처럼 우리는 돈을 받고 다니는데 네. 바페크라고 학생수당을 주는. 이건 상상의 크기에 따라서 사회제도가 바뀌는. 네. 무상교육은 기본적으로 학생수당까지 줘요. 그렇죠. 무상교육만 해도 가난한 사람들은 자꾸 부업이나 알바를 하니까 아예 독일은 무상교육에다가 학생수당까지 주기로 해버린 거예요. 바페크. 가난한 학생들도 공부에 전념해라는 거죠. 이거 돈 받고 부업하고 알바하지 말고.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